오물풍선을 또 날린 북한의 의도와 함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남북 관계 함께 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 전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북한이 6일 만에 오늘 오물풍선을 다시 살포했습니다. 재살포를 하게 된 배경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보면은 지난번 1, 2차에 걸쳐서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우리가 9.19 합의 효력 전면 정지로 확성기 재개 가능성이 알려지자 바로 김강일 국방상이 담화문을 통해서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대북 전단이 온다면 100배의 휴지와 오물량으로 다시 살포하겠다라고 이제 위협을 했는데 지난 6일, 7일 이제 보면 우리 국내 민간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보낸 거죠. 그러자 여기에 대해서 바로 북한이 김강일 국방상이 발표했던 거에 했던 대로 바로 이제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풍선 살포를 지난주에 중단을 하면서 대북 전단이 다시 날아오면 100배로 보복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한 건데 그걸 이제 결국 실행으로 옮긴 건데 준비된 행동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보면 지금 현 상황에서는 보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북한 입장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담화문을 발표한 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는 그런 수순을 밟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북한이 지난번에 우리 정부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나온 이런 행동들을 봤을 때 이 오물풍선이 갖고 올 후폭풍에 대해서 전혀 예측을 못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보면 이번에 3차에도 보면 오물풍선에 보면 이전에 보냈던 거처럼 담배꽁초 폐지, 쓰레기 분뇨, 오물 등이 있는데 이번에는 또 중국 폐지까지 담아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보면 약 330개를 띄웠다라고 하는데 한 80여 개 정도가 경기 북부, 서울, 강원도 지역에 떨어졌지만 나머지 250여 개는 바다에 떨어지고 또 북한 지역에 이렇게 또 떨어졌어요. 이런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에는 오물풍선이라는 것이 불법적으로 이게 살포되면서 주변국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도 문제를 미치고 또 결국에는 쓰레기 오물이 결국에는 북한 또 가입하고 있는 영내의 폐기물로 인해서 오염을 시킬 수 있는 거에 대한 거부할 권리가 있다라는 바젤 협약에 북한도 가입을 하고 있고 우리도 가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북한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남쪽을 향해서 오물풍선을 불법적으로 이제 살포하는 것이 결국에는 북한 스스로가 자기가 가입한 국제기구의 협약을 위반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지난번에는 사흘 동안 약 1000여 개를 보냈는데요. 이번에는 정부가 지금까지 330여 개를 보낸 걸로 확인했다고 밝혔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지금 오전 10시까지 관찰한 바에 의하면은 북한이 어저께 저녁부터 띄우기 시작해서 한 개 한 330여 개 정도라고 하고 이후에 다시 북한이 띄우는 거는 관찰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해요. 근데 그런 거를 봤을 때 북한이 결국에는 1차, 2차, 3차의 오물풍선을 통해서 보내는 그 효과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점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번에 다시 북한이 이제 오물풍선을 날려보낸 것도 우리 측에서 날아간 대북 전단에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한 그 결과인데 이 대북 전단에 민감한 이유 어디에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대북 전단에 담긴 내용들이 보면은, 예. 북한의 그런 3대 독재 체제가 얼마나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 통제를 하고 그들에게 잘못된 어떻게 보면 정보를 주입시킴으로 인해서 북한 주민들, 북한 사회가 바깥에 대한 그러한 소식을 제대로 전달받고 있지 못하고 또 바깥의 소식을 설사 그걸 안다고 할지라도 이미 세뇌 교육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억제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바로 이제 대북 전단에서는 그러한 부분의 내용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우리의 그러한 자유, 민주주의의 그런 가치라는 이런 부분도 담겨져 있고, 또 보면은 USB라든지 뭐 라디오라든지 또 1달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들어가 있고, 예. 또 USB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의 K-팝, 뭐 K-드라마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만큼 북한이 이런 걸로 인해서 김정은이 굉장히 사상을 풍자하면서 만들고 있는 이 어떻게 보면 충성심을 유도해내는데 제약 요인으로 작동을 한다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결국에는 북한 군인과 주민들의 동요가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점을 우려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런데 이 탈북민 단체들이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면서 이 대북 전단을 앞으로도 계속 날려보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우리 정부도 특별히 막을 계획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보면은 지난번에 나왔던 것들이 그 전단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걸 발표가 됐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북한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전달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정보 제공에 대한 민간 단체들의 노력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는 거죠. 예. 그리고 결국에는 북한 주민들의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기본권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사상의 자유라든지 알 권리라든지 이런 걸 위한 노력이 뭐 이런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사회, 국제기구들에 의해서도 노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자, 이렇게 서로 남과 북이 대북 전단 그리고 오물풍선이 이렇게 오가면서 남북 간의 긴장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 말고 다른 종류의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이 뭐 도발은 다양하게 해왔었죠. 우리가 앞서서도 1차, 2차 오물풍선 했을 때도 GPS 교란이라든지 예. 그런 GPS 교란을 통해서 또 우리 어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양상이라든지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또 불편함을 통해서 정부에게 호소를 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남한 사회에 한국 사회에 불만과 불평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회색지대 도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 그리고 또한 보면 그 전에도 북한의 도발의 유형을 보면은 천안함도 있었고 연평도 포격처럼 직접적인 그런 도발도 있었고 또 확성기를 그 박근혜 정부 때 재개를 했을 때 확성기를 향해서 북한이 또 포사격을 했던 점들을 감안을 해본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대비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예, 여러 가지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북한이 생화학 물질을 5천 톤이나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런 네네. 것들을 혹시 풍선에 넣어서 보내면 어쩌나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런 점은 네네. 어떻게 보세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에 그런 물질이 들어갔으면 어떤가가 가장 두려운 요소인 것 중에 하나인 거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북한이 보내는 그런 풍선이 100% 우리 지역에 다 떨어졌을 때보다 오히려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330여 개 살포한 것 중에 250여 개가 우리 지역이 아니라 바다라든지 북한 지역에 떨어졌다라는 거죠. 만약 북한이 그런 거를 담았을 경우 그 피해는 누가 보게 되냐면 우리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도 그리고 공해에 해당되는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그 어민들에게도 피해를 미치는 것만큼 북한이 그거를 사용했을 때 얻을 후과는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대비해서 대응을 해야겠지만 북한이 그거를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까지 이 오물풍선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그런 화생물에 해당되는 부분을 넣었을 때 받을 그 효과는
북한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 그 이상의 국제사회로부터의 비난을 받는 거라고 봐야겠죠. 예. 자, 또다시 이제 오물풍선에 날려보낸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결국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맞대응을 나섰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군에서는 방송 재개 준비를 모두 마쳤다 이런 소식이 들리기도 했는데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보면은 우리 대북 확성기가 고정식이 있고 이동식이 있는 거죠. 예. 그럼 여기에 그 출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보면은 날씨에 따라서 뭐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또 트는 시간에 따라 또 달라질 수가 있는데 보통 10km에서 30km까지 그 대북 확성기의 그 내용들이 다 전달이 된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전방 지역에서의 우리가 북한군과 직면하고 있는 그 거리는 거의 뭐 경계 지역이 4km, 5km면 북한군의 그 초소에 있는 모든 북한군들은 다 듣는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군의 사상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북한군뿐만 아니라 그 접경 지역에 있는 북한 주민들까지도 보면 김정은의 지금 현재의 그런 행태라든지 또 자유주의의 그런 가치라든지 이런 거를 모두 다 듣게 되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결국에는 북한 사회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북한 군이나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예. 지금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오늘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전 군이 정상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원식 국방장관이 오물풍선 살포에 맞서서 지시를 한 건데요. 아무래도 지난번 오물풍선 살포 당시에 전방 사단장이 음주 회식으로 물의를 빚었잖아요. 그러면서 직무 배제된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좀 봐야겠죠? 뭐 그런 걸 떠나서요. 가장 중요한 건 북한이 하는 위협에는 휴일이 없다라는 점인 거죠. 오히려 북한은 휴일에 더 많은 뭐 각종 다양한 도발을 단행을 하는데 휴일을 많이 활용을 해왔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튼튼한 안보를 지켜야 될 군은 군의 임무 수행에는 휴일에도 쉼없이 진행되어져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지금 우리가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결정을 하면서 결국에는 남북 간의 강대강 대치가 더 심화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후에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보면은 우리가 또 북한의 이런 비슷한 행포라든지 행태를 또 경험을 해왔었죠. 예. 보면 그런 점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충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는 할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군의 대응 훈련이라든지 대응 태세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뭐 서북도서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우리 군의 또 포사격 훈련이 예정되어져 있는 만큼 이러한 대응력 향상을 위해서 이런 훈련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어져야 되고 또 일부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훈련 자체가 남북 간 충돌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 충돌로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발화점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우려하시는 분도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러한 훈련 자체가 북한에게 오히려 훈련을 안 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라는 점에 우리가 더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군사훈련과 충돌 가능성은 별개 사안이고 북한이 공격을 하지 않는 한 충돌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야겠죠.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